자, 가볼게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풀이하는 거는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 3, 4차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허근의 성질. 이라는 거. 그 다음에 허근의 성질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실근의 판별. 근의 판별이죠. 뭐 그래서 얘가 실근이 생기냐 허근이 생기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공부해서 가주시면 되거든. 알겠니? 그래서 풀이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내용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공부를 할 거거든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인수분해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공부를 해볼게요. 어디로 가보시냐? 131페이지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131페이지에 유형 연습 가보시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그냥 유형 1번 돼 있는데 자, 거기에 그냥 동그라미만 칠게요. 뭡니까? 인수분해해서 푼답니다. 알겠니? 고1 과정에서는 3, 4차 방정식은 뭘로 푼다? 인수분해해서 풀겠습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 잠깐만 리마인드를 해보면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 공식 이용하는 거 배웠었죠. 네, 공식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 부분 묶어가지고 하는 거. 공통 인수 묶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배웠죠. 보기차식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었냐면 여러 문자 있는 건데 여러 문자 있는 거는 3, 4차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3차 방정식은 X만 있거나 혹은 뭐 A만 있거나 Y만 있거나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문자가 있을 때 그 내림차순 정리해서 푸는 거 있었잖아요. 인수분해에서. 그거는 방정식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3, 4차에서는. 요 정도에다가 뭐 요런 애들도 좀 나오거든 가끔. 상반식이라고 해서 상반식이 뭐냐면 개수가 대칭인 4차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치환하는 형태.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되니? 그래서 풀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251번 잠깐 볼게. 251번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얘를 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3a 플러스 1x 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3의 x 돼 있고 는 제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자,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밑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내가 얘를 x로 묶어볼게. 왜냐면 어차피 공통인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 x가 전부 다 있죠. 그러니까 x로 묶어보시면 요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x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하고 x 그리고 더하기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형태가 되고 는 제로죠. 네, 여기까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이제 x로 묶으시면 그러면 이미 실근이 일단 몇 개가 생겼냐면 여기서 실근이 하나가 생겼죠. x가 0이란 실근이 하나가 생겼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 친구의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대? 3개가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왔죠. 0이라는 친구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차 방정식을 풀 건데 자, 가능성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거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요 3차 방정식이 x가 0이라는 근과 그 다음에 알파라는 근 이렇게 딱 2개만 갖는다면 되나요? 아, 미안. 베타까지. 이렇게 딱 3개를 가진다면 즉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요. 근데요. 그 중에 하나가 0인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애도 0이잖아?
그럼 0이 두 개니까 얘가 중근이 되고 알파, 베타니까 전체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돼? 3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면 우리는 근의 형태가 0이랑 알파랑 베타 이렇게 3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만약에 얘가 근을 0을 갖지 않아. 얘가 0을 갖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파랑 베타만 갖는 거죠. 즉 0이 아닌 다른 두 근. 그러면 여기는 이미 0이 있죠. 그럼 여기는 0이 있는데 얘가 0을 근으로 안 가져. 그럼 얘는 근이 3개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실근이. 안 되죠. 여기서 3개 생기고 여기서 0이 하나 있으니까 그럼 토탈 4개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지. 됐어? 그럼 알파, 베타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갖는 거냐면 중근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지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가능성이 있나라고 보면 없습니다.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 알파, 베타가 0이 아닌 두 근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 된. 즉 여기가 하나는 중근을 갖는 형태가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요게 쌤이 얘기한 근의 판별입니다. 이렇게 근의 판별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따가 근의 판별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미리 좀 이 문제에서 살짝 맛보기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요 친구 있죠?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잘 봐. 0이랑 알파랑 베타야. 그럼 0을 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쉽네. 0, 0, 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3이 뭐예요? 0이 돼야죠. 그래야 이게 나오니까. 됐니? 그럼 a 플러스 3이 0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니까 이 친구는 a가 첫 번째 값이 뭐인 거야? 마이너스 3이다. 요게 나온 거지. 됐니? 자, 근데 확인은 해주셔야 돼. 뭐냐면 가볼게.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지워질 거거든? 그래서 지워지니까 4차식이 x제곱으로 묶이고요. x제곱으로 묶이고 여기 또 x만 남으니까 묶은 거고 남은 걸 써주시게 되면 x제곱.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9 하고 는 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여기다 이제 a를 싹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3을. 됐죠? 그럼 a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확인만 해주시면 요거 그냥 암산해볼게. 1, 9하고 마이너스가 여기 붙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1이랑 마이너스 9를 근으로 가지니까 전체 근은 몇 개인 거야?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9. 총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찾은 답은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a가 이번에는 뭐가 아닌 거냐면 마이너스 3이 아닌 거예요. 얘는.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얘가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됐어요? 그럼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써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x제곱 하고 더하기 2a 마이너스 3x 하고 더하기 a 플러스 3이 0이다. 이걸 인수분해하자는 거거든. 근데 잘 봐 얘들아. 내가 좀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지금 개수가 뭐예요? 전부 다 미지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할 건데 이거 우리가 뭐 공식 쓰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 애 아니잖아요? 뭐 공식을 쓴다거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라든가 뭐 이런 애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3차잖아. 그럼 일반적인 3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써야 되거든요. 그지? 근데 그럴 때 어떤 숫자 대입해서 0으로 만들지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요 개수를 관찰하면 돼요.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볼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그럼 이 개수만 봐봐. 마이너스 3a 빼기 1이고요. 얘 보세요. 2a죠. a만 봐. a만. 마이너스 3a 2a a지. 그럼 싹 더하면 a는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죠?
그럼 이제 숫자 관찰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이죠. 그럼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은 지워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남잖아? 그걸 누가 지워주면 돼? 여기가 지워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조립제법 쓰실 때 미정계수일 때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얘를 0으로 만드는 애를 보세요. 뒤에 숫자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지울 수 있는 거부터 먼저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정리하시면 결국은 이 친구는 x-1을 인수로 갖겠네요. 조립제법 한 번만 쓸게요. 1, 마이너스 3a 빼기 1.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될 거고 마이너스 3a 되고 여기 마이너스 3a 되고 얘는 마이너스 a 빼기 3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빼기 3 되고 제로가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됐니? 자, 그러면 결국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남은 거 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빼기 3이다 하고는 제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 돼야 x가 빠졌네요. 미안. 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요 식이죠. 요 식이 무슨 식이 돼야 돼? 중근을 가지면 되죠. 그죠?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얘 요거잖아. 자, 근데 봐봐. 이럴 수 있거든. 얘가 중근을 가져도 되는데 두 번째 얘가 1을 갖고 다른 값을 가져도 되죠. 이해됐어요? 다시 요거 얼마야? 근 0이죠. 얘 얼마야? 근 1이죠. 얘는 이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면 문제 조건 만족해.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1을 가져. 얘가 1을 갖고 다른 숫자를 또 가져. 그럼 실근 2개인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근데 1이 여기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겹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마무리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실근의 판별을. 이게 좀 어렵거든? 자, 일단 뭐 계산은 마무리 해보시고 그래서 A값 하나 더 찾아서 2개 더한 걸 답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쌤이 지금 근의 판별 정리해 드릴 건데 어디를 펴보시냐? 거기 135페이지 펴보실래요? 135페이지. 135페이지에 보시면 근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을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제목은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인데 쌤이 3차랑 4차를 다 설명드릴게요. 자, 갑니다. 지금부터 할 게 뭐냐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입니다. 근의 판별. 자, 근데 봐봐. 일단 3차랑 4차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여러분들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됐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3차, 4차는요. 전부 1차식과 2차식의 결합 형태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각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쌤 같은 경우는 너네가 3차식을 맞닥뜨리잖아. 그럼 쌤도 3차식을 볼 거 아니야? 그럼 나는 3차식을 기본적으로 1차 곱하기 2차로 본다고. 이게 기본 베이스라고. 그리고 3차식은 무조건 1차식이 하나 쪼개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근데 그걸 왜 그런지 설명을 하려면 수투 내용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서. 근데 살짝만 설명을 드리자면 자, 3차 함수 있잖아요. 그냥 x세제곱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 이건 쓰지 마. 그냥 이해만 돕기 위해서. 봐봐. x세제곱을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0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근데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친구가 무한대로 갈 때랑 이 친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근데 이런 기호도 잘 모르잖아.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그냥 한없이 커질 때랑 한없이 작아질 때. 그때 그래프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반대편은 반대로 내려가.
이게 3차 함수 특징이거든. 됐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한쪽 끝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 끝은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 그러면 X축 있죠. X축. X축이랑 최소 몇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한 번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그럼 X축이랑 무조건 한 번은 만난다는 얘기는 최소 실근은 몇 개라는 거야? 무조건 실근은 하나가 생긴다는 거야. 적어도. 최소 개념으로 적어도 한 개는 생긴다는 거야. 근데 이거랑 비교해 볼 친구가 뭐냐면 2차거든. 자, 2차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건 알니까. 2차는 근데 특징이 뭐냐? 양쪽 끝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요. 즉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거든? 됐어? 반대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라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도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즉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둘 다 같이 올라가거나 둘 다 같이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가능하냐면 X축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럼 X축이 여기 있으면 이 친구는 얘랑 만날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친구랑 안 만나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실근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거부터 머릿속에 잡는 게 좋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2차, 4차죠. 4차. 그럼 4차도 얘랑 비슷할까? 얘랑 비슷할까? 당연히 짝수차니까 얘랑 비슷하다. 그래서 4차도 실근을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 잘 봐. 쌤은 3차를 보고 1차랑 2차로 무조건 분류를 하고요. 요게 최소 실근 한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 자, 최소 실근 한계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3차는 기본 베이스가 실근 한계를 깔아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2차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차식이 이제 어떤 근을 갖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자, 가볼게. 2차식이 만약에 실근을 2개 가져.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식이 중근을 가져.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식이 아예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요렇게. 됐어요? 자, 근데 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실근이 하나 생기죠? 여기서 실근이 2개 생기죠? 그러면 얘는 가능성이 2가지로 열린다고. 첫 번째가 뭐냐? 3차 기준. 3차 기준으로 서로 다른 실근을 3개 가질 수 있죠. 즉, 여기서 하나 실근을 가지고요. 여기서 따로따로 실근을 또 가져요. 근데 겹치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차 방정식 기준으로는 실근이 몇 개 생겨? 3개가 생기는 거고, 서로 다른 실근이 3개 생긴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구조가 어떻게 되냐? 1차, 1차, 1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됐니?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친구. 이 친구인데 얘는 뭐냐면 2차가 실근을 갔거든? 2개를. 근데 하나가 앞에 1차식과 앞에 1차, 요 1차, 요 1차와 겹치는 경우.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 친구는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갖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경우. 요 경우는 뭐 어렵지 않죠. 앞에 1차가 있어요. 앞에 1차가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가져. 그럼 얘가 중근을 갔는데 여기서도 케이스 2가지거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1차와 겹치지 않는 중근을 갖는 거. 즉,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야, 1. 근이 1이야. 얘는 2인 거야. 근데 2가 2개인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뭐냐? 똑같이 중근 하나, 실근 하나를 갖는 구조가 되죠.
근데요, 두 번째 경우. 두 번째가 뭐냐? 1차와 앞에 1차와 겹치는 중근을 갖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을 근으로 갔는데 여기도 1을 중근으로 갖는 거지. 그럼 여기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는데 1이 2개인 거야. 그럼 1이 토탈 몇 개가 돼? 3개가 되죠. 따라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 친구는 3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중근이 3개가 겹친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시계 모양까지 써드리면 요 케이스 있죠. 요 케이스.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는 중근 하나 같고 실근 하나 같잖아.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 1차 곱하기 2차 꼴이 나오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가 2차가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는 셋 다 겹치는 거잖아. 그럼 셋 다 겹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이 나오고 0이다. 완전 세제곱식이 나오면 3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근이죠. 허근. 허근은 뭐 별거 없죠. 그냥 앞에 1차가 실근 하나, 그 다음에 허근 2개 갖는다. 끝. 이렇게 되는데 요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 앞에 1차식이 곱해지고 뒤에 여기가 그냥 2차식이 곱해져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냥 써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 빼기 2 곱하기 요 뒤에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그냥 이런 식으로 써진다고. 식의 구조가.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실근 하나를 갖는데 얘를 판별식 써보면, 그냥 암산해서 판별식 써보면 음수가 나오죠. 그럼 음수가 나오니까 얘는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뭐 다 아시겠지만 실계수 다항 방정식. 갑자기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한데 실수인 계수를 갖는 다항 방정식. 1차, 2차, 3차, 4차 이런 애들. 근데 계수가 전부 다 뭐인 거야? 실수인 거. 걔네들은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면, 만약에 허근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짝수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짝수계는 무조건 뭐여야 되냐? 켤레 관계여야 된다. 요거는 기본이죠. 되니?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거계수와의 관계,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켤레근. 그래서 계수가 실수라면, 근데 만약에 허근을 갖는다면,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도 실수가 나와야 되고 두 개를 곱했을 때도 실수가 나와야지. 근거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허근은 짝수계만 나올 수 있어. 2개거나 4개거나. 즉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푸는데 실근 하나, 허근 3개. 요 딴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 딴 건 없어요. 알았죠? 계수가 실수라면. 알겠니? 그럼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만에 하나, 거의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실근 하나를 갖고 허근 3개를 갖는데, 만약에 니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방정식을 딱 주고 실근 하나를 갖고 허근 3개를 갖는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잠깐 졸리셔서 문제를 잘못 내셨거나 피곤하셔서 문제 만드시다가 약간 소위 말하는 뇌절하셨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계수가 허수인 거예요. 알았죠? 그럼 계수가 허수인 건 어떻게 풀어야 돼? 계수가 허수인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 센 비단계에 있는데 어머나?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복소수의 상등으로 풀어야 됩니다.
즉 허수가 있는 거 허수가 없는 거 분류한 다음에 는 제로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고. 갈 길이 멀군요. 자, 어쨌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해 봅시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3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다거든. 그럼 잘 봐. 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중근을 가져라 라고 했어. 그럼 케이스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이거랑 이거. 물론 얘도 포함. 알겠죠? 그러니까 259번 같은 문제가 그냥 문제만 읽어보면 중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이야, K 값의 합이야. 합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보이시면 된다고.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실근을 하나만 갖는데요.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이거랑 이것까지.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얘도 실근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완전 세제곱식도. 알겠습니까? 이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3차 했잖아? 4차 하자. 4차가 더 어렵거든? 자, 4차는 기본 베이스가 뭐냐? 2차의 구조입니다. 근데 4차는 아마 따로 빠져 있나? 4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안 빠져 있을걸, 이거? 안 빠져 있을 거예요. 4차는 따로 유형 분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 135페이지에다가 따로 적으시면 돼. 같이. 자, 4차는 뭐라고요? 2차의 결합으로 보라고. 3차가 뭐였어? 1차, 2차의 결합으로 봐라 라고 했잖아. 4차는 2차의 결합이야. 그럼 이렇게 보면 쉽거든? 왜 쉽냐? 너네 2차 방정식 근해 판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얘도 2차잖아. 그러면 케이스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거 아니야? 얘도 요거도 실근 같거나 중근 같거나 허근 같지. 얘도 실근 두 개 같거나 중근 같거나 허근 같죠. 이걸 조합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조합하면 돼? 첫 번째, 4차가 2차로 쪼개져. 그럼 2차로 쪼갰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실근 두 개 갖고 여기서 실근 두 개 가죠. 됐니? 그럼 여기서 실근 두 개 갖고 여기서 실근 두 개 갔는데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가 하나도 안 겹쳐. 그럼 실근 총 몇 개야? 4개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생길 수 있어? 4개. 자, 두 번째. 여기서 실근 가죠. 여기서 중근 가죠. 근데 여기에 실근 하나가 이 중근이랑 겹쳐. 그러면 중근이 총 몇 개야? 3개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실근 하나, 3중근 하나. 요거. 됐니? 세 번째. 얘 실근 가죠. 얘도 실근 가죠. 근데 둘이 똑같아. 여기도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 그럼 두 개씩이지? 그 다음에 여기도 중근 가죠. 얘도 중근 가죠. 근데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얘는 x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야.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중근 두 개를 가질 수 있죠. 제곱. 요거 이따가 한글로 써드리고 내가 식으로 써드릴 거거든? 요렇게 괄호로, 인수 형태로. 그럼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실근 두 개 갖고 중근 하나 가질 수도 있죠. 이럴 수도 있거든? 됐니? 실근 두 개를 갖고 중근 하나를 가질 수도 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이럴 수도 있겠네요. 다섯 번째. 실근 두 개 갖고
헉은 2개 가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요. 실근 하나 갖고, 아이고 미안. 중근 하나 갖고 헉은 2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헉은 4개 가질 수도 있죠. 자,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지? 허근이 3개나 혹은 1개일 수는 없다고. 개수가 실수라면. 허근은 절대 홀수개일 수가 없어요. 개수가 실수일 때는. 알았죠? 됐니? 그럼 잘 봐 얘들아.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니? 됐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그 외워도 니네가 이걸 하나하나 3차 정도는 괜찮거든? 3차 정도는 괜찮은데 4차는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해. 이걸 다 외운다?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2차랑 2차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거일 수 있고 얘도 이거일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걸 조합해서 풀면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아요. 이 모든 케이스를 다 외우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내가 선생님 저는 그래도 외우는 게 좋아요. 저는 암기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 한글로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나아. 외울 거라면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 얘는 그냥 인수분해 안 되는 2차권. 근데 실근을 갖지 않는 이렇게. 굳이 외울 거라면. 근데 저는 그냥 비추입니다. 외우는 거. 저는 그냥 이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그냥 2차식 2개를 조합하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가보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았죠? 됐습니까? 이게 근해 판별이 어려워 은근히.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이쪽 3, 4차에서 어려운 게 내가 꼽아보면 이게 제일 어렵고 문제 나오면 이게 또 응용이 되면 또 응용이 엄청 되거든. 이 근해 판별이라는 게. 이게 어렵고 그 다음에 허근의 성질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허근의 성질은 옛날로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준으로 할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허근의 성질을 좀 잘하면 1등급 정도 되고 지금 니네 기준으로 옛날엔 3등급과 2등급의 차이라고 했거든. 그 9등급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3등급 이상 되는 애들은 웬만하면 허근의 성질 안 틀리거든. 오메가 있죠. 오메가 문제.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근데 여러분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다르니까 이제 1등급 기준으로 1등급 정도 되면 오메가는 그렇게 어렵다고 안 느껴요. 그건 그냥 암기하고 연습만 하면 되거든. 근데 오메가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하나 있거든. 오메가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뭘 것 같아? 내가 수업 시간에 했어. 뭘 것 같아? 거듭제곱, 복소평면. 그거랑 같이 나와요. 알았죠? 그 정도를, 근데 거듭제곱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듭제곱 문제 어렵다고. 그게 이제 오메가랑도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하시고. 요게 좀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알겠니?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잘 봐. 여기 지울게. 뭐냐면 얘는 자 133페이지 펴봐.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도 어렵거든. 보기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있어요. 교재엔 없어요. 교재에 있는 건 그냥 이거예요. 보기차식 나와서 방정식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우리 앞에서 배운 인수분해로 풀어라. 됐니? 자, 근데 봐봐. 보기차 방정식 근의 판별도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첫 번째 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기차 방정식을 어떻게 푼다고 배웠냐면 x제곱을 치환하거든. 그래서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원래 4차였던 친구가 몇 차로 바뀌는 거야? 2차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죠. 자, 근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fx가 0이다. 뭐 이런 방정식을 줬는데 이게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해볼게. 자,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해볼게. 근데 이거를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ft는 0이다.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니? 네, 뭐 이렇게 ft는 0이다. 좀 그러니까 gt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니? 이게 치환한 2차? 됐어? 그럼 잘 봐. 잘 봐. 만약에 보기차 방정식에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싶다 라고 했다고 해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싶어요 라고 했대요. 그러면 2차로 치환했죠? 그럼 2차로 치환해서 뭐 쓰면 돼?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뭘 쓰면 돼? 판별식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판별식이 뭐예요? 0보다 크다 이거 쓰면 되지? 이것만 쓰면 대학을 못 가요. 왜냐? 잘 보세요. 네,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할 건데 잘 봐. 이것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뭐 t를 치환해서 그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뭐 t제곱 마이너스 뭐 at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이거를 그냥 해가지고 이거 여기 서로 다른 내실근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다고 해봐. 그래서 나온 t 값이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럼 잘 봐요. x제곱이 t죠. 이게 2고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실근이지. 이건 무슨 근이야? 허근이잖아. 그럼 서로 다른 내실근이야? 아니야. 실근 두 개, 허근 두 개라고. 이게 나와. 그럼 뭘로 바꿔야 되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실근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판별이 뭐랑 같이 나오냐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부등식 배우면서 할 건데 근의 부호 and 근의 위치 이 부등식 파트의 내용이랑 같이 나옵니다. 이게 뒤에서 알았죠? 저게 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모르고 있었으면 틀리거든. 알았니? 그래서 자 3, 4차 방정식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3, 4차 방정식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일단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허근의 성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메가가. 근데 오메가 정도는 내가 그냥 한 1등급 정도 된다 10% 정도 된다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맞춘다고요. 그 복소수 거듭제곱 어려운 거 빼고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좀 고차원적인 게 뭐냐면 오늘 한 거예요. 근의 판별. 요쪽 파트가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근의 판별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4차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친구 있죠? 요거 보기차. 요 보기차가 누구랑 같이 나올 수 있다고? 근의 분리. 저 실근의 부호, 근의 위치. 저 친구랑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자 쌤이랑 금요일 날 좀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고 오메가 전까지만 풀어보세요. 139페이지 전까지 267번 정도까지. 오메가도 다음 주에 설명은 좀 드릴 거니까 알았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